QQQ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는데도 QLD를 들고 있는 사람은 불안하고 TQQQ를 들고 있는 사람은 더 불안한 장이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강해서 오르는 장이 아니라 너무 좁게 올라서 더 위험해진 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좋아 보입니다. S&P 500은 다시 고점을 바라보고 있고 나스닥도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고 버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QQQ는 강하다. QLD는 계속 들고 가도 되겠다. TQQQ도 다시 추격해도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는 시장 전체가 같이 좋아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AI와 반도체가 거의 혼자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AI와 반도체가 흔들리는 순간 QQQ는 버티는 척하다가 갑자기 흔들릴 수 있고 QLD는 그 흔들림을 2배로 막고 TQQQ는 계좌의 멘탈을 먼저 깨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쉬었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닫힌 사이에 더 큰 변동성 재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둘째,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갈등이 협상의 선결 조건처럼 걸려 있습니다. 셋째, 그 일정이 하필이면 마이크론 실적과 PC 물가 발표가 나오는 시기와 겹칩니다. 이게 왜 QQQ, QLD, TQQQ 투자자에게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의 심장이 반도체이고 반도체의 심리가 마이크론 실적에 걸려있고 금리와 유동성의 심리가 PC 물가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붙으면 시장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위아래로 사람을 흔드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QQQ가 흔들리는 이유는 차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QLD와 TQQQ가 위험해지는 순간은 단순히 나스닥이 하루 빠지는 날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중동 리스크가 유가를 흔들고 유가가 물가를 흔들고 물가가 금리를 흔들고 금리가 AI와 반도체 밸류에이션을 누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가격보다 연결고리를 봐야 합니다. 지금 이란은 미국과 합의를 하더라도 그냥 얌전히 사인하고 끝내겠다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란 쪽에서는 미국을 믿기 어렵다. 합의를 위반하면 대응하겠다. 미국이 과하게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미국이 절박한 게 아니라 이란이 절박하다. 이란은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상입니다.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는 협상이 아니라 언제든 헤드라인 하나로 유가가 튀고 달러가 튀고 금리가 튀고 반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자신들이 승인한 보험과 항로를 요구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60일은 무료라고 해도 그 이후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는 식으로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동 리스크가 단순한 군사 뉴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물류와 원유 가격과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유가가 흔들리면 뭐가 문제냐? 물가가 다시 불안해집니다. 물가가 불안해지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립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리면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흔들립니다.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흔들리면 QQQ가 흔들립니다. QQQ가 흔들리면 QLD는 더 크게 흔들리고 TQQQ는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미국장이 올랐냐 내렸냐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장의 연결고리를 봐야 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유가로 가는지, 유가가 물가로 가는지, 물가가 금리로 가는지, 금리가 반도체와 AI 밸류에이션을 누르는지, 이 연결고리가 한 번에 이어지는 순간 QQQ는 하루 조정처럼 보여도 QLD와 TQQQ 계좌에는 전혀 다른 충격으로 들어옵니다. 더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23일, 24일, 25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관련 협상이 워싱턴에서 예정되어 있고 그 시기와 마이크론 실적, PC 물가 발표가 겹칩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악재 하나가 아닙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중요한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방향보다 변동성이 먼저 커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나리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협상은 잘 되고 PC는 낮게 나오고 마이크론 실적은 좋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QQQ는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QLD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TQQQ도 단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걱정은 과했다. AI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 반도체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나쁜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협상은 꼬이고
PCE는 높게 나오고 마이크론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단순히 하루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였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TQQQ는 이런 구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TQQQ는 상승장에서는 사람을 천재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변동성장에서는 사람의 인내심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멘탈입니다. 계좌 숫자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TQQQ를 추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상승을 보고 사는 건지 변동성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는 건지.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승을 보고 사는 사람은 첫 조정에서 흔들립니다. 변동성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은 계획대로 나눠서 움직입니다. 지금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QLD는 QQQ보다 강하지만 그래서 더 쉽게 방심하게 됩니다. QQQ가 1% 빠지면 QLD는 2% 가까이 흔들릴 수 있고 시장이 며칠만 흔들려도 계좌 체감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QLD 투자자는 지금 욕심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어디서 더 살지, 어디서는 멈출지, 어디서는 현금을 남길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QLD도 결국 좋은 상품이 아니라 나쁜 습관을 확대하는 도구가 됩니다. QQQ 투자자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QQQ는 지금 시장의 체력을 보는 기준입니다. QQQ가 고점 근처에서 버티는지 아니면 반도체, 실적과 물가 발표 앞에서 거래량을 동반해 밀리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지금 장은 상승 종목이 넓게 퍼진 장이 아닙니다. AI와 에너지 정도가 시총 증가를 만들고 나머지 영역은 오히려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건강하게 넓어지는 장이 아니라 일부 주도주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장이라는 뜻입니다. 주도주가 계속 달리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주도주가 흔들릴 때입니다. 예전에는 주도주가 쉬면 다른 업종이 바통을 이어받는 순환매 장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AI와 반도체가 끝나면 다음 주자가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게 아니라 이번 사이클 자체가 식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반도체가 잠깐 쉬고 금융이 올라오고 헬스케어가 올라오고 소비재가 올라오면 시장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쉬는 순간 인덱스 전체가 흔들리고 레버리지 자금이 빠지고 ETF 자금이 흔들리면 그건 순환매가 아니라 위험 축소입니다. QLD와 TQQQ 투자자는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단순 조정과 사이클 회소는 다릅니다. 단순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클 회소는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첫째, 이번 구간에서 TQQQ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헤드라인 리스크 물가, 리스크, 실적 리스크가 동시에 있는 구간은 레버리지 비중을 키우기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수익을 못 먹을까봐 들어가는 자리는 보통 가장 피곤한 자리입니다. 둘째, QLD는 분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QQQ가 주요 지지선을 지키는지 21선 근처에서 버티는지 반도체가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나눠야 합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것보다 무리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셋째, QQQ는 시장 판단용으로 봐야 합니다. QQQ가 강하게 버티고 마이크론 실적이 좋고 PCE가 낮고 협상 뉴스가 안정된다면 시장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QQQ가 버티지 못하고 반도체가 꺾이고 물가까지 높게 나오면 그때는 현금이 실력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몰려오는 구간에서 현금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닙니다. 계획 없이 먼저 들어갔다가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더 살 돈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이게 QLD와 TQQQ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오를 때는 현금이 아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빠질 때는 현금이 멘탈을 지켜줍니다. 이번 구간은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다음 상승을 가져가는 장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보는 사람은 QQQ가 버티고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확인한 뒤 QLD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PCE와 협상 결과까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TQQQ를 보는 사람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TQQQ는 상승 확신이 아니라 하락 감당 능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마이너스 10%, 15%, 20%를 견딜 수 없다면 지금 자리에서 TQQQ를 늘리는 건 투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감정으로 들어온 돈을 가장 먼저 털어냅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QQQ가 버티는지, 반도체가 버티는지, PCE가 낮게 나오는지, 중동 협상이 꼬이지 않는지,
이 네 가지를 봐야 합니다. 네 가지가 동시에 좋으면 시장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개만 흔들려도 변동성은 커집니다. 세 개 이상 흔들리면 QLD와 TQQQ는 욕심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포에 파는 것도 아니고 흥분해서 추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장에서 돈을 벌고 어떤 장에서 돈을 지키는 사람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많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매일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구간에서 계좌를 지키고 좋은 구간에서 크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QQQ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QLD가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TQQQ가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이번 주는 욕심내는 주가 아니라 기준을 확인하는 주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PC가 낮게 나오는지, 중동 협상이 안정되는지, QQQ가 무너지지 않는지, 이 네 가지 확인 없이 TQQQ를 크게 늘리는 건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내 멘탈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공포로 보이고 준비된 사람에게 공포는 가격표로 보입니다. 이번 변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계좌가 흔들리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음 5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더 침착해야 합니다. 뉴스에 끌려가지 말고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남들 수익률에 흔들리지 말고 내 계좌가 다음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QQQ는 시장의 체력입니다. QLD는 내 기준의 시험입니다. TQQQ는 내 욕심의 시험입니다. 이번 주 변동성에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크게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